여러분, 혹시 감자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 그래서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건강 정보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하나만 갑자기 올라가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손발이 붓고, 식사 후 졸리고, 어지럽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감자를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유튜브에서 냉장 감자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보시고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보니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드셨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콩팥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자는 잘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던 감자의 진짜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의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지, 왜 나이 들수록 감자를 잘 드셔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근육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감자를 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평범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했던 감자가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이신가요? 부산이신가요? 아니면 제주도이신가요? 그리고 감자는 주로 어떻게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삶아서 드시는지, 구워 드시는지, 반찬으로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또 건강정보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비싼 건강식품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비 덜 들이고 건강하게 오래 지내실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자가 예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산삼이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감기 예방 이야기할 때 귤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곤 하죠. 그런데 의외로 감자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양 기준으로 보면 감자의 비타민C 함량이 사과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비타민C만 놓고 보면 감자가 더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감자를 자주 드셨던 어르신들 중에는 생각보다 영양 결핍이 심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철이면 집에서 감자를 쪄 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밥이 부족하면 감자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이 슬 듯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도 약해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상처도 천천히 낫게 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몸속에서 이런 산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의 녹을 닦아주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한 분들은 멍이 잘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감기에 자주 걸리기도 합니다. 또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데 철분이 몸 안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2, 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쉽게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채소와 과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감자와 채소를 조금씩 꾸준히 넣기 시작하면서 얼굴빛도 좋아지고 피곤함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감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식습관 변화가 몸 상태를 크게 바꾸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감자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오래 삶거나 껍질을 두껍게 벗겨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비타민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째 굽거나 짧게 익히면 영양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흙 묻은 감자를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지나치게 매끈하고 오래 보관된 감자보다 신선한 흙감자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다른 채소보다 열에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익혀 먹어도 어느 정도 영양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감자가 오랫동안 서민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자의 장점은 비타민C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감자가 변비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셨던 감자의 식이섬유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불편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입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서 속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한 경험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식사 후에 졸리고 몸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생각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이섬유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을 쓸어주는 빗자루 같은 존재라고요.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찌꺼기와 노폐물이 부드럽게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적당히 드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오래된 분들은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뱃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계시는 68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늘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때 흰쌀밥 양을 조금 줄이고 감자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뒤로 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졸리고 기운이 빠졌는데 그런 증상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잠깐 힘이 나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고 피곤해집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충분한 음식은 다릅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허기지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쌀밥만 가득 드시는 것보다는 밥량을 조금 줄이고 감자를 적당히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감자보다 삶거나 굽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도 급하게 드시지 말고 따뜻할 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자는 장 건강을 돕고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혈압과 붓기에도 감자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감자가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다리가 무겁게 붓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짠 음식을 자주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와 찌개, 젓갈과 국물 음식이 식탁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 두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 손발이 무거워집니다. 혈관 안의 압력도 높아집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자 속 칼륨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칼륨을 설명할 때
몸속의 소금 청소부라고 표현합니다.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짠 음식으로 쌓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적당히 드시면 몸속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짜게 드시는 분들은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혈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68, 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늘 다리가 붓고 밤마다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보니 국물 음식과 반찬을 굉장히 짜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드시던 짠 과자 대신 구운 감자를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밤에 다리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감자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면서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양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고 쉽게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는 마그네슘 부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밑이 떨리거나 손끝이 자주 저린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이 얕아지고 예민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자는 이런 마그네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하면 근육 긴장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너무 짠 야식 대신 따뜻한 구운 감자를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부담도 덜합니다. 중요한 것은 튀긴 감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자칩처럼 짜고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나트륨이 많아서 몸을 더 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구운 감자나 삶은 감자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늦은 밤 과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작은 감자 1개 정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감자는 혈압과 붓기, 근육 경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믿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감자와 혈당에 대한 위험한 오해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다던데 정말인가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고 인터넷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냉장 감자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금방 분해돼서 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조금 다릅니다. 몸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전분이 바로 타버리는 마른 장작이라면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타는 굵은 나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밥이나 감자를 식힌 뒤 먹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조금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만 강조되면서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크게 퍼진 것입니다. 특히 짧고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누구나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연구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점입니다. 참가자가 많지 않았고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당이 조금 덜 올랐지만 어떤 사람은 큰 차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차가운 감자를 그대로 드시지 않습니다. 다시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다시 뜨겁게 두면 저항성 전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혈당 관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냉장 감자 하나만 믿고 안심해서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결국 탄수화물 음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냉장 감자가 혈당에 괜찮다는 영상을 보고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은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하루에 여러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감자의 양과 전체 식사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병 상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정보만 믿고 극단적으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드시더라도 밥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감자를 튀겨 먹거나 달게 조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무조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는 잘 활용하면 충분히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과 조리 방법입니다. 특히 늦은 밤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은 나이와 체중, 운동량과 약 복용 상태에 따라 반응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는 참고는 하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께 너무 복잡한 방법보다 기본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식하지 않기, 천천히 먹기, 짠 음식 줄이기, 단백질과 채소 함께 먹기. 이런 기본 습관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원하신다면 감자만 믿기보다 더 적합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음식들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 감자만 믿고 혈당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3가지를 자주 권해드립니다. 바로 콩과 귀리,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먼저 콩입니다. 콩은 예전부터 한국 식탁에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된장과 두부, 콩자반처럼 익숙한 음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콩은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드시지 않아도 배가 든든한 느낌이 오래 유지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식사 후 금방 허기가 져서 간식을 자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콩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중에는 콩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딱딱하게 드시지 마시고 푹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을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들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된장국처럼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도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흰죽만 드시면 금방 배가 꺼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귀리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되직하지 않게 부드럽게 끓이면 속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맛도 훨씬 고소해집니다. 3번째는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달아지는데 너무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약간 푸른빛이 남아있는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더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역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밤늦게 여러 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양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한 가지 음식만 믿지 말라는 점입니다. 혈당 관리는 전체 식사 습관이 중요합니다. 밥량 조절과 단백질, 채소 균형이 함께 맞아야 몸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감자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감자를 조심해서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감자가 위험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은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자만큼 부담 없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죽으로 먹기도 편해서 몸이 약할 때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익숙한 감자가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하면서 혈압과 당뇨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어르신들 가운데 신장 기능이 함께 떨어진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소변이 조금 줄어든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나이가 드니 당연한 변화라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성분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은 몸속 청소기와 비슷합니다.
피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과한 염분, 그리고 칼륨 같은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칼륨이 계속 남아있으면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위험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박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피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칼륨 수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몇 달 전에는 광주에 사시는 70일 새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시고 있었고 당뇨도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삶은 감자를 2개씩 드셨습니다. 간식 대신 감자를 먹으니 훨씬 건강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끝이 저리고 몸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꽤 높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물론 감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오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감자 양을 줄이고 먹는 방법도 조절하면서 상태가 훨씬 안정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감자를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혈압약과 이뇨제를 오래 복용 중인 분들은 한 번쯤 꼭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 조절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큰 감자를 여러 개 먹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 개에서 1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고 다른 채소와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자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삶으면 일부 칼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만 계속 먹기보다는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 건강 정보만 믿고 식단을 바꾸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과연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고 안전할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혈당과 혈압까지 고려한 가장 좋은 감자 섭취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영양이 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감자라도 삶느냐, 찌느냐, 굽느냐에 따라 비타민과 식감, 혈당 반응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어르신들께 감자를 드실 때 가능하면 조리 방법까지 함께 신경 쓰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장 흔한 방법은 삶는 방식입니다. 삶은 감자는 부드럽고 먹기 편합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삶게 되면 물속으로 비타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처럼 열과 물에 약한 영양소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찜으로 조리하면 삶는 것보다는 영양 손실이 조금 적습니다. 물에 직접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때는 찜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물러지고 단맛이 강해질 수 있어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적 추천드리는 방법은 껍질째 가볍게 굽는 방식입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왜 굽는 방식이 좋은가 하면 감자 속 영양이 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껍질 가까이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교적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생각보다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겨내는 것은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흙이 묻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깨끗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작은 솔로 감자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씻는 방법을 자주 알려드립니다. 흐르는 물에 몇 번만 잘 닦아도 훨씬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70대 어르신들 가운데 에어프라이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자를 반으로 잘라 살짝만 구워 드셔도 한 끼 간식으로 충분합니다. 과자나 짠 야식 대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은 감자를 젖은 키친타월로 감싼 뒤 몇 분 정도 익히면 됩니다. 너무 오래 돌리지만 않으면 촉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배고플 때 라면 대신 이런 감자를 드시면 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육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감자를 드실 때는 단백질을 함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자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질 수 있지만 단백질과 같이 먹으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실제로 몸이 약한 어르신일수록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함께 먹었을 때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감자를 더 건강한 한 끼로 바꿔주는 최고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를 대충 드시거나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근육이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몸이 쉽게 차가워지고 피로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아침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감자를 드실 때는 달걀을 함께 드시는 조합을 자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몸에는 꽤 좋은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는 그냥 탄수화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제도 식물성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달걀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달걀에는 우리 몸의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감자의 에너지와 달걀의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뒤 몸이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전 내내 허기가 덜하고 산책할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생겼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장점이 많습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복잡한 반찬 없이도 한 끼를 비교적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감자와 삶은 달걀을 으깨서 간단한 감자, 달걀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나 양파를 조금 넣으면 식감도 좋아집니다. 빵 한 장 사이에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짜지만 않게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맛이 없는 날에는 따뜻한 감자와 달걀만 먹어도 속이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라면이나 달콤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 군것질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달걀도 지나치게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 샐러드에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거나 햄과 소시지를 과하게 곁들이면 오히려 나트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싼 건강식이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사가 몸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감자와 달걀처럼 평범한 조합도 먹는 방법에 따라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 말고도 감자와 함께 먹었을 때, 특히 밤에 다리 경련이 잦거나 쥐가 잘 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그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감자와 달걀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감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쉽게 뭉치고 아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몸에 부족하면 밤에 종아리가 당기거나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이 그것을 잘 흡수해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따뜻하게 익힌 감자와 우유 한 잔만 함께 드셔도 생각보다 속이 편안하고 든든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늦은 밤 짠 야식 대신 이런 식사를 하면 다음날 몸이 훨씬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감자우유 음료처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삶거나 구운 감자를 조금 식힌 뒤 우유와 함께 부드럽게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견과류를 넣거나 계피가루를 조금 더하면 풍미도 좋아집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자라도 상태가 나쁜 감자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을 보실 때 감자를 잘 고르는 습관도 건강에 중요합니다. 먼저 감자 표면이 초록빛으로 변한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난 감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성 성분인데 많이 먹으면 속이 메스껍거나 배가 아프고 심한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싹 주변이나 초록색 부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태가 심하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음식 아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무리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감자는 만졌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껍질이 지나치게 쭈글거리거나 물러있는 것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표면이 깨끗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는 것보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햇빛을 오래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과와 함께 두면 싹이 빨리 나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자는 나쁜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음식도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양과 조리 방법을 조절하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꼭 비싼 보양식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으면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자도 바로 그런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감자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라고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자를 드시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식사 고민이 많은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뵙겠습니다.